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고전락 패턴이 내부적으로 모니터 엔터와 모니터 익시트로 변환된다는 사실을 IL 수준까지 들여다봤죠. 오늘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C#13과 .NET 9에서 새로 추가된 시스템, 스레딩 락 타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흥미로운 건 같은 락 키워드를 그대로 쓰면서도 락 객체의 타입만 오브젝트에서 락으로 바꿨을 때 컴파일러가 완전히 다른 IL을 생성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그 차이를 직접 IL로 확인하고 랩스트럭트가 강제하는 안전보장과 새 API가 사라지는 함정까지 모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글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같은 락 키워드를 쓰는데 락 객체의 정적 타입이 무엇이냐에 따라 컴파일러가 만들어내는 IL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브젝트면 옛날 모니터 경로, 락 타입이면 새 엔터스코프 경로. 이게 단순히 성능 최적화한 줄이 아니라 락이라는 개념을 위한 전용 타입을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먼저 비포 코드를 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써온 고전 패턴입니다. 두 번째 줄을 보세요. 락 객체의 타입이 오브젝트로 선언되어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 줄에서 락 싱크로 임계 구역을 만듭니다. 이 코드는 컴파일러가 모니터 엔터와 모니터 익시트로 풀어줍니다. .NET 8까지 우리가 써온 표준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애프터 코드입니다. 한번 비교해보세요. 바뀐 게 단 한 줄, 두 번째 줄뿐이죠. 락 객체의 타입을 오브젝트에서 시스템 스레딩 락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여섯 번째 줄의 락 싱크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한 줄 변경으로 컴파일러는 이제 모니터 엔터가 아니라 싱크.엔터스코프와 스코프.디스포즈 패턴으로 IL을 생성합니다. 호출부 코드를 한 글자도 건드리지 않고도 새 API에 이점을 받는 거죠. 정말 매끄러운 마이그레이션 경로입니다. 이 차이를 비유로 풀어볼게요. 고전 락 방식은 사무실에 회의실이 따로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회의가 필요하면 임의의 빈 책상 한 자리를 골라서 지금부터 여기 회의 중이라고 표시판을 두는 거죠. 그 표시판이 바로 객체 헤더의 싱크 블록 인덱스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에서는 모든 책상이 언제든 표시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니까 처음부터 책상마다 표시판 슬롯이 마련되어 있어요. 한 번도 락 대상으로 쓰이지 않을 책상도 그 슬롯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반면 새 락 방식은 아예 회의실 전용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 공간을 잡는 도구도 회의실에 내장되어 있어서 일반 책상은 더 이상 표시판 슬롯을 비워둘 필요가 없어집니다. 메모리 모델 차원에서 깔끔해진 거죠. 이 다이어그램이 오늘 글의 핵심을 한 장에 담고 있습니다. 락 카라코, X 카라코 블록을 만났을 때 컴파일러가 먼저 보는 건 X의 정적 타입이에요. 두 갈래로 갈라지죠. 왼쪽 빨간 박스를 보세요. X의 정적 타입이 오브젝트나 다른 참조형이면 고전 경로로 갑니다. 모니터 엔터를 호출하고 트라이 블록 안에서 본문을 실행한 뒤 파이널리 블록에서 모니터 익시트를 부르는 익숙한 코드가 생성되어 객체 헤더를 사용합니다. 오른쪽 초록 박스는 새 경로예요. X의 타입이 시스템 스레딩 락이면 변수 S에 X.엔터스코프 호출 결과를 받고 파이널리 블록에서 S.디스포즈를 부릅니다. 전용 API에 래프 스트럭트가 결합된 새 모델이죠. 이 분기점이 정적 타입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이 오늘 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실제 동작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카운터라는 단순한 카운터 클래스예요. 다섯 번째 줄에서 락 싱크 필드를 새 락 타입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10번째 줄을 보세요. 인크리먼트 메서드 안에서 락 싱크 키워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호출부 문법은 옛 코드와 차이가 없죠. 그런데 컴파일러는 다섯 번째 줄의 싱크 타입을 보고 이 락을 자동으로 엔터스코프 호출 더하기 스코프 디스포즈 패턴으로 변환합니다. 리드 메서드도 마찬가지예요. 18번째 줄에서 같은 싱크 인스턴스에 락을 꺼는데 이 역시 컴파일러가 동일하게 새 API로 풀어줍니다. 같은 락 인스턴스를 공유하니까 인크리먼트와 리드는 서로 베타적으로 실행되고 호출부에서는 락 키워드 한 줄만 보이지만 IL은 완전히 새 경로로 만들어져요. 다음 절에서 IL로 직접 확인해 볼 텐데 정말 다른 코드가 생성됩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락 대상의 타입만 락으로 바꾸면 락 키워드는 자동으로 새 API로 변환됩니다. 키워드 자체는 건드릴 필요 없고 필드 선언 한 줄만 바꾸면 끝이에요. 여기서 잠깐 이해를 점검해 볼까요?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 보세요. 첫째, private object sync equal new 락 카라코. 이렇게 필드 타입은 오브젝트로 두고 인스턴스만 락으로 만들면 새 API가 호출될까요? 둘째, 락 카라코 오브젝트 카라코 싱크처럼 명시적으로 캐스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경우 모두 컴파일러가 보는 정적 타입은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새 API가 호출되지 않고 옛날 모니터 경로로 폴백돼요.
다행히 컴파일러는 CS9216이라는 경고를 띄워서의 사실을 알려줍니다. 6번째 절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추측이 아니라 IL 디컴파일 결과로 직접 확인해 볼게요. 두 코드가 정말 다른 IL로 컴파일된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입력 C# 코드입니다. 카운트 오브젝트 클래스를 보세요. 세 번째 줄에서 락 객체를 오브젝트 타입으로 선언했습니다. 8번째 줄에서 락 싱크로 카운터를 증가시키고요. 이 코드를 릴리스 빌드로 컴파일하면 어떤 IL이 나올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습니다. 이게 그 결과입니다. 이전 시간에 본 익숙한 IL이죠. 먼저 13번째 줄을 보세요. 시스템 스레딩 모니터 점 엔터. 인자는 오브젝트와 불 레퍼런스 두 개를 받는 호출이 명시적으로 박혀 있습니다. 트라이블럭 진입과 동시에 락을 획득하는 거예요. 락 대상은 오브젝트 타입으로 다뤄지고 객체 헤더에 싱크블럭 인덱스가 사용됩니다. 이번에는 파이널리 블럭을 보세요. 28번째 줄에서 모니터.exit가 호출됩니다. 트라이블럭을 어떻게 빠져나가든 정상 종료든 예외든 반드시 모니터 exit가 실행되어 락이 풀리도록 컴파일러가 트라이 파이널리를 자동으로 깔아준 거예요. 이게 단내 파일까지의 고전 경로 표준 형태입니다. 이번에는 같은 코드인데 락 필드의 타입만 시스템 스레딩 락으로 바꾼 카운터락 클래스입니다.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오브젝트 자리에 시스템 스레딩 락이 들어갔어요. 그 외에는 모든 게 똑같습니다. 8번째 줄의 락 싱크도 그대로고요. 이 코드는 어떤 IL로 컴파일 될까요? 결과입니다. 정말 다른 IL이 나왔어요. 모니터 엔터가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6번째 줄과 7번째 줄을 보세요. 콜버트 명령으로 락.엔터스코프 메서드가 호출되고 그 결과를 받는 로컬 변수의 타입이 세 번째 줄에서 value 타입 락 슬래시 스코프로 선언되어 있어요. 클래스가 아니라 value 타입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게 레프스트럭트 흔적이에요. 락 식별자가 객체 헤더가 아니라 락 인스턴스의 전용 필드로 옮겨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2번째와 23번째 줄을 보세요. 파이널리 블럭에서 모니터 익시트가 아니라 scope.dispose가 호출됩니다. 같은 락 키워드를 썼는데 컴파일러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IL을 만들어주는 거죠. 옛 경로의 모니터 엔터 익시트 한 쌍이 새 경로에서는 엔터 스코프 디스포즈 한 쌍으로 깔끔하게 교체된 모습입니다. 두 경로의 핵심 차이를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호출하는 API부터 다르죠. 고전 경로는 모니터 엔터와 모니터 익시트, 새 경로는 락.엔터스코프와 스코프.디스포즈입니다. 락의 식별자, 즉 어디에 락 상태를 저장하느냐도 달라요. 고전은 객체 헤더에 싱크블럭 인덱스를 쓰고 새 경로는 락 인스턴스의 전용 필드를 씁니다. 진입 경로 비용도 다르죠. 고전은 헤더 비트를 검사하고 경합이 생기면 동기화 블록 인덱스를 할당해야 하지만 새 경로는 전용 필드에 CAS, 그러니까 Compare and Swap 한 번이면 됩니다. 그리고 로컬 변수 타입이 가장 인상적이에요. 고전은 단순히 불락 테이큰이지만 새 경로는 락.scope.ref 스트럭트입니다. 객체 헤더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게 시스템 차원에서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제 락 타입 자체의 시그니처를 한번 보겠습니다. 5번째 줄에서 엔터 스코프 메서드는 스코프 타입을 반환하고요. try enter, enter, exit, 그리고 is held by current thread 같은 진단 속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목할 부분은 13번째 줄이에요. 안쪽 스코프 타입이 ref 스트럭트로 선언되어 있죠. 이 ref 스트럭트라는 단어 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ref 스트럭트는 컴파일 시점에 다음 5가지를 강제로 보장합니다. 첫째, 스택에만 존재할 수 있어요. 힙 할당이 안 되고 박싱도 불가능합니다. 둘째, 필드로 저장할 수 없어요. 클래스의 필드는 물론이고 다른 일반 구조체의 필드도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어싱크 메서드에서 어웨이트 경계를 넘을 수 없어요. 상태 머신이 랩스트럭트를 힙으로 캡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넷째, 이터레이터의 일드 경계도 마찬가지로 못 넘습니다. 다섯째, 람다에 캡처될 수도 없어요. 정말 엄격한 제약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강제할까요? 이유는 락 해제의 본질에 있어요. 락 해제는 모니터 익시트든 락점 익시트든 반드시 락을 획득한 그 스레드에서만 호출되어야 합니다. 다른 스레드에서 부르면 싱크로나이제이션 락 이셉션이 터지거나 더 나쁘게는 정의되지 않은 동작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스코프를 랩 스트럭트로 만든다는 건 컴파일러가 잘못된 사용을 컴파일 시점에 미리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인 겁니다. 다음 코드에서 어떤 사용이 차단되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차단 사례를 보세요. 네 번째 줄, 클래스의 필드로 락.스코프를 저장하려는 시도는 컴파일 에러입니다.
클래스 인스턴스는 힙에 있는데 랩스트럭트는 스택에서만 살 수 있으니까요. 12번째 줄이 가장 중요해요. 어싱크 메서드 안에서 엔터 스코프로 받은 스코프를 보유한 채 await task 딜레이를 호출하면 CS4007이나 CS8350 같은 에러가 납니다. 만약 컴파일러가 이걸 허용했다면 await 후 다른 스레드에서 디스포즈가 호출될 수 있고 락 해제가 다른 스레드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버그가 생기겠죠. 컴파일러가 미리 막아주는 겁니다. 람다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캡처가 차단돼요. 이런 보호가 곧 랩스트럭트의 본질입니다. 랩스트럭트라는 안전 보장과 별개로 새 API는 성능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어요. 첫째, 디스포즈가 같은 스레드에서 호출된다는 사실을 컴파일러가 보장하므로 해제 경로에서 현재 스레드 아이디를 다시 조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레드 스태틱 룩업을 회피하는 거예요. 둘째, 객체 헤더에 싱크 블럭을 쓰지 않으니 일반 객체에 강제로 부여되던 비용을 처음부터 우회합니다. 셋째, 엔터스코프와 디스포즈는 작은 메서드라서 지트가 인라이닝하기 쉬워요. 인포월드와 앤소니 지레티의 벤치마크에 따르면 무경합 락의 진입과 해제 비용이 모니터 대비 약 25% 줄어든다고 합니다. 다만 경합이 심한 시나리오에서는 락 자체의 대기 시간이 지배적이니까 무경합 비용 절감의 체감 효과는 워크로드에 따라 다릅니다. 추정하지 말고 실제 측정으로 확인하는 자세를 권장합니다. 이제 가장 자주 미끄러지는 함정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핵심 규칙은 이거예요. 락 문이 새 API로 변환되는 조건은 락 대상 표현식의 정적 타입이 시스템 스레딩 락이냐는 점입니다. 런타임의 그 객체가 진짜 락 인스턴스냐가 아니라 컴파일러가 그 표현식을 보고 판단한 정적 타입이 무엇이냐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정적 타입이 어떤 식으로든 흐려지는 모든 경로에서 새 API가 사라집니다. 다음 코드에서 4가지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필드는 분명히 락 타입으로 선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5번째 줄 케이스 1만 새 API로 변환됩니다. 11번째 줄 케이스 2는 싱크를 오브젝트 변수에 한 번 담았다가 그 변수에 락을 걸어요. 박스드 변수의 정적 타입이 오브젝트라서 폴백입니다. 15번째 줄 케이스 3은 락 카라코 안에서 명시적으로 카라코 오브젝트 카라코 캐스트를 합니다. 이 캐스트만으로도 정적 타입이 오브젝트가 되어 옛 모니터 경로로 떨어져요. 그리고 20번째 줄 케이스 4를 보세요. 메서드 매개 변수 타입 자체가 오브젝트입니다. 호출자가 락 인스턴스를 넘겨도 메서드 안에서는 컴파일러가 보는 정적 타입이 오브젝트라서 새 API가 적용되지 않아요. 같은 싱크 인스턴스를 쓰는데도 어디서 정적 타입이 오브젝트로 흐려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함정이 진짜 무서운 건 코드 리뷰에서 놓치기 쉽다는 점이에요. 다행히 C#13 컴파일러는 이런 폴백 상황에 CS9216이라는 경고를 발생시킵니다. 메시지를 직역하면 시스템 스레딩 락 타입의 값이 다른 타입으로 변환되어 락문에서 의도하지 않은 모니터 기반 락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경고가 뜨면 당신은 새 락 타입을 선언했지만이 락문에서는 옛 모니터 경로로 폴백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만약 정말로 의도된 폴백이라면 처음부터 락 타입이 아니라 오브젝트로 락 객체를 선언하는 게 코드의 의도를 명확하게 만듭니다.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함정 시나리오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컬렉션에 락 객체를 담는 경우예요. 딕셔너리 카라코, 스트링 콤마 오브젝트, 카라코 같은 자료 구조에 락을 담아 꺼내면 꺼내는 순간 정적 타입이 오브젝트가 됩니다. 둘째, 제네릭 컨테이너의 T 인자가 오브젝트인 경우. 셋째, 헬퍼 메서드를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받도록 설계한 경우. 런언더라 카라코 오브젝트 락 오브제이. 액션 바디 카라코 같은 함수에 락을 넘기면 헬퍼 내부에서는 락이 오브젝트로 보입니다. 넷째, 다이내믹 변수나 리플렉션 경로. 핵심 원칙은 이거예요. 락 객체의 선언과 사용, 양쪽 모두에서 정적 타입을 락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헬퍼 메서드를 둔다면 인자 타입을 락으로 받도록 다시 설계해야 해요. 코드로 비교해 봅시다. 위쪽 2번째 줄 헬퍼는 락 오브제이를 오브젝트로 받습니다. 4번째 줄에서 락 오브제이를 호출해도 정적 타입이 오브젝트라서 새 API가 적용되지 않아요. 호출자가 새 락 인스턴스를 넘겨도 헬퍼 안에서는 옛 모니터 경로로 가는 거죠. 아래쪽 8번째 줄을 보세요. 같은 헬퍼인데 인자 타입을 락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10번째 줄에 락 오브제이가 새 API로 변환됩니다. 차이는 단지 매개 변수 타입 한 글자뿐이에요. 그러나 결과 IL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헬퍼를 설계할 때부터 락 타입으로 받는 습관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락 키워드 대신 엔터스코프를 직접 부르는 형태도 있습니다. 3번째 줄을 보세요. 유징 락점 스코프 이퀄 싱크점 엔터스코프 카라코. 이게 C#8부터 도입된
유징 변수 선언 패턴이에요. 메서드가 끝날 때 scope.dispose가 자동으로 호출되어 락이 풀립니다. 동작은 락 싱크 카라코와 정확히 같지만 코드를 읽는 사람에게 이건 단순 락이 아니라 스코프가 만들어진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싶을 때 쓸 수 있어요. 또 다른 형태는 유징 블록입니다. 세 번째 줄에서 유징 카라코 싱크점 엔터스코프 카라코 블록 안에 임계 영역을 둡니다. 변수 이름조차 안 두는 익명 유징이에요. 블럭을 빠져나갈 때 스코프가 디스포즈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굳이 락 키워드 대신 명시적 형태를 쓸까요? 트라이 엔터로 조건부 진입이 필요한 경우 또는 코드 리뷰에서 스코프의 라이프타임을 더 명확히 드러내고 싶을 때입니다. 일반적인 동기화에서는 락 키워드가 가독성 면에서 우위예요. 컴파일러가 어차피 같은 IL을 만드니까요. 트라이 엔터에 대해 짚고 넘어갈게요. 모니터.트라이 엔터의 새 API 대응이 락.트라이 엔터입니다. 다만 락 키워드와 결합되는 형태는 없어서 직접 호출해야 해요. 다섯 번째 줄에서 싱크.트라이 엔터의 타임아웃을 넘기고 진입에 실패하면 폴스를 반환합니다. 진입 성공 시에는 트라이 블록 안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15번째 줄 파이널리 블록에서 명시적으로 싱크.exit를 호출해야 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직접 호출 경로는 스코프 랩스트럭트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트라이 파이널리와 호출 짝맞추기를 직접 책임져야 해요. 가능하면 엔터 스코프 더하기 유징 패턴을 우선 고려하고 트라이 엔터가 정말 필요할 때만 직접 사용하세요. 마이그레이션 가이드를 정리하겠습니다. 큰 코드베이스에서 모든 오브젝트 락을 한꺼번에 락 타입으로 바꾸는 건 위험해요. 한 번에 한 클래스씩 옮기는 걸 권장합니다. 첫째, 공유 자원이 있는 클래스부터 식별합니다. 락이 같은 인스턴스 안에서만 쓰이는 경우가 가장 안전해요. 둘째, 필드 타입을 변경합니다. private read only object sync equal u를 private read only 락 sync equal u로 바꾸는 거죠. 셋째, 빌도 CS 9216 경고가 뜨는 위치를 모두 점검합니다. 새 API가 적용되지 않는 호출 경로를 발견하는 신호니까요. 넷째, 헬퍼 메서드와 인자 시그니처를 정리해서 락 타입으로 다시 선언합니다. 다섯째, 단위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로 회귀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마이그레이션 중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락 인스턴스를 어떤 곳에서는 락 타입으로 다른 곳에서는 카라코 오브젝트, 카라코 캐스트로 쓰는 혼용입니다. 이러면 새 API와 옛 모니터 메커니즘이 동시에 한 객체에 걸려서 동작이 정의되지 않은 상태가 돼요. 둘째, 락 인스턴스를 해시 테이블 키나 딕셔너리 키로 쓰는 것입니다. 키로 들어가는 순간 정적 타입이 흐려지고 새 API가 사라지니까요. 이 두 가지는 마이그레이션 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락 타입을 도입해도 바뀌지 않는 것들도 정리해 두겠습니다. 첫째, 재진입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락 타입도 모니터와 마찬가지로 같은 스레드가 같은 락을 다시 잡는 재진입을 허용해요. 둘째, 공정성도 동일합니다. 두 메커니즘 모두 먼저 기다린 스레드가 반드시 먼저 들어간다는 강한 공정성 보장은 없어요. 셋째, 가장 중요한 점인데 데드락 가능성은 그대로입니다. 락 객체가 바뀌었을 뿐 락의 의미 자체는 같으니까요. 락 순서 규칙은 새 락 타입에서도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데드락을 자세히 다룰 거예요. 유니티 환경에서 사용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시스템 스레딩 락은 단넷구 BCL에 포함된 타입이고 락 키워드의 컴파일러 변환 동작은 C#13부터예요. 유니티 유기상이 C#13과 단넷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사용 중인 정확한 유니티 버전의 릴리스 노트와 에디트 프로젝트 세팅 플레이어 다른 설정의 API 호환성 레벨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버전에서 락을 쓰면 컴파일은 되더라도 IL2CPP 경로에서 런타임 동작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유니티의 모노나 IL2CPP 백엔드에서 랩스트럭트의 스택 강제, 어웨이트 경계 차단 같은 동작이 동일하게 강제되는지는 정확한 유니티 버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정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타겟 유니티 버전에서 직접 테스트로 확인하세요. 게임 핫패스에서 락을 쓸 때 가이드입니다. 첫째, 메인 스레드 단독 코드에는 락을 걸지 마세요. 유니티의 모노 비헤이비어 API 대부분이 메인 스레드 한정이라 락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둘째, 백그라운드 스레드와 메인 스레드 사이의 데이터 교환에만 동기화를 적용하세요. 잡시스템, task.run, 커스텀 스레드에서 메인 스레드와 공유하는 자료 구조에만 락이 필요합니다. 셋째, 무경함 락이 잦은 패턴이라면 새 락 타입의 이점이 큽니다. 게임 루프에서 매 프레임 한번 잡고 푸는 패턴이라면 싱크블록 인덱스를 우회하는 새 API가 GC 압박과 진입 비용을 둘 다 줄여줘요. 다만 이론상의 이야기이므로 반드시 측정으로 확인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규칙,
어싱크 어웨이트 안에서는 락을 잡지 마세요. 새 락의 스코프는 레프 스트럭트라 어웨이트 경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컴파일 에러로 실수가 차단되는데 이 차단 자체가 안전보장의 일부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락이 잘못 쓰일 때 발생하는 경쟁 상태와 데드락을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